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최근 주거비 부담이 크지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개발 업체들이 주거비, 그러니까 주택 구매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 규모를 줄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 건설 플랫폼, 목록 플랫폼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신규로 착공되는 주택의 평균 단위 크기가 1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진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6년도에 신규 단독주택 건설 착공은 감소했지만 침실이 3개 미만인 주택의 착공,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주택의 착공은 같은 기간 동안 9.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뜨거웠던 일부 지역에서 주택 규모 축소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준공된 주택 크기가 5년 전보다 18%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이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그리고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같은 도시도 신규 주택 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1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미국의 주택 개발 업체인 에스트리지 홈즈의 단독주택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과 용도를 한 공간에 넣어서 아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주택 규모를 줄여서 구매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체 가격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만 평방 피트당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실제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방 피트당 인플레이션 조정 비용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8년 동안 약 2.5% 증가했는데 2021년에는 10%, 2022년에는 13%나 증가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치솟았고요. 또 첫 주택 구매자가 써야 하는 비용 자체도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7월달에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서 발표한 7월달 이제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을 보면 40만 6,7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네. 이 현상을 좀 재밌게 본 이유는 사실 이게 주택 거주 형태 크기가 우리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오피스 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는 재택근무가 가장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고, 또 미국의 재택근무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거주 형태, 주거 규모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가,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떤 주변의 직장인들 얘기를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쉽진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주거 공간에서 업무 공간, 이제 주거와 분리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에 되게 힘들기 때문이고, 그게 이제 주택 규모 자체가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또 재택근무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어떤 이런 주거와 어떤 재택근무 이런 형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택근무보다는 출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아마존, 줌 같은 테크 기업들도 직원들의 출근을 독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IB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 5일 출근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 5일 출근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골드만삭스 인사 담당 최고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필요할 때는 이제 융통성을 보여야겠지만 우리는 직원들에게 회사 방침인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외에도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같은 IB들도 주 3일 이상은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무실 복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출근을 하더라도 오피스 시장 각오가 똑같을까?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이 미국 오피스 시장의 어떤 임대 계약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임대 규모가 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코스타죠. 코스타가 이제 2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오피스 임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단 2분기 오피스 임대 계약 자체는 이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제 때보다는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오피스 평균 임대 규모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줄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코스타에 따르면 이제 이번 2분기 미국의 평균 오피스 임대 규모가 이제 3,275평방피트인데 이 규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평균 약 19%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수치조차도 사실은 아직 이제 2020년 이전에 체결된 임대 계약의 절반 이상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고요. 사실 이제 보면 미국은 이제 재택근무가 줄더라도 원격 근무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미국에서도 풀타임으로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업보다 좀 더 유연한 근무 관행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풀타임 근무를 요구하는 기업 수는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미국 오피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미국 오피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 변화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 시장 그리고 오피스 시장의 변화들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